주인 아저씨,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남자 혼자 살면 외롭긴 하지. 아저씨, 제가 가끔 이렇게 모실게요. 아저씨 소맥의 황금 비율은 소삼맥 7인 거 아시죠?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3대7 비율로 말아준 소맥을 건네준다. 시원하게 원샷 한번 때리세요. 나는 아가씨가 건네주는 소맥에 허벌레 좋다곤 엎죽넙죽 받아 마신다. 나야 다 늙은 처지에. 203호 아가씨가 놀아준다면 너무 좋지. 나는 원룸 주인이고 내 옆에 앉아 소맥을 말아주는 여자는 203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무척이나 도도해 보이는 여자다. 아저씨, 그동안 월세 제때 내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형편되는 대로 주면 되는 거지. 그날 203호 아가씨의 꼬임에 넘어가 1년 넘게 월세를 못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원룸 건물 주인 세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아들 녀석과 딸은 출가를 한 상태이고 아내와는 작년 퇴직하자마자 얼마 못 가 이혼을 했네요. 퇴직하고 오갈 데가 없던 나는 온종일 집안에 박혀 지냈어요. 누구는 수십 년을 짜여져 있는 시간에 맞춰 살다가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좀이 쑤시지 않냐고 하는데 전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어서 집에서 PC 게임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못 봤던 부부 의색에 응답하라 1988 등의 드라마 다운받아보고 저녁에는 강아지 데리고 공원 산책 한 번씩 나가면서 나름 저희 은퇴 생활을 소소하게 보내고 있었죠. 뒤늦게 시작한 게임 롤이 너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즐겁기만 한 생활을 하는 반면 아내는 달랐어요. 제가 일할 때는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해결했는데 지금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삼식이로 전략하자. 아내는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20년을 넘게 돈 벌어다 주고 이 정도로 해놓고 사는 게 다 저 때문인데 이 나이 먹고 편히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나한테 눈치밥을 준다고.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낮에는 골프 연습장을 다니며 국밥이나 한식 뷔페 같은 데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에는 가끔 PC방 가서 롤게임하면서 그곳 즉석식품으로 저녁을 때우기도 했죠.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 퇴직금에 원룸에서 달달이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거든요.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낸 상태였고 몇 년 뒤면 그동안 부어놓았던 연금까지 나오니 제가 논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우연찮게 작은 방에 있는 서랍을 뒤지다가 아내가 옛날부터 아끼던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구실 제대로 못할 때 사용하는 비아땡땡을 비롯해 여러 개의 용품들을 발견하였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해보지도 본 적도 없는 물건이라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워낙에 꼼꼼하고 일처리가 똑 부러지는 아내에게 외도의 흔적을 찾는 건 쉽지 않았네요. 그런데 아내가 마트에 다녀온 뒤 사용한 카드 영수증을 보고 아내의 외도에 대한 흔적을 발견한 거죠. 분명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왔는데 그 영수증에 찍혀 있는 마트가 우리 집 과식분 거리에 있는 홈플러스가 아니라 30분이나 떨어져 있는 이마트였습니다. 순간 느낌이 짠해서 아내가 마트 간 시간과 집으로 돌아온 시간을 계산해 보니 4시간이나 걸렸더군요. 근데 마트에서 사온 것이라 곤 소고기 국거리와
오렌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도대체 3만 원치 장 보려고 30분 거리 떨어진 이마트에 간 것도 이상했지만 장 보는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수상했죠. 왔다 갔다 1시간, 그리고 장 보는데 넉넉 잡아 1시간인데 남는 2시간 동안은 뭘 했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죠. 당신 장만 보고 온 거야? 아니면 도중에 다른 약속이라도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그 시간에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장 보다가 목말라서 카페에 들려 음료 한 잔 먹은 게 다야. 그러네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의심이 가서 아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패턴 잠금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가 타고 다니는 아반떼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장 보고 온 날 이후로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뒤 서재에서 정신없이 롤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또 장 보러 간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역시나 가까운 홈플러스를 두고 먼 동네에 이마트로 가고 있더군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더니 내려서 매장 입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 안쪽 제일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더니 시커멓게 선팅이 되어 있는 그랜저 차량에 타는 겁니다. 그 차는 곧장 주차장을 벗어나 5분 거리에 있는 무인 숙박업소로 향했고 그 둘은 대시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넘게 함께 있다가 나와서 아내의 차가 있는 이마트 지하 주차장에 데려다주고 떠났고 아내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07 작전하듯 모든 게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그랜저 차량을 타고 대실하러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고 이실 찍고 안 하면 차주를 알아내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저랑 같이 사는 게 싫었다고. 3년 전에 친구들과 모임 끝나고 심심해서 가본 클럽에서 만난 5살 연하의 남자. 자기가 유부녀라고 했는데도 누님 우리 한 번만 연애해보시죠. 많이 외롭다면서요. 저도 외로워요 그러면서 자꾸 들이대길래 넘어가고 말았다네요. 그렇게 3년 가까이를 마트 갈 때마다 몇 시간씩 만나왔다고 이실 찍고 하더군요. 제가 발견한 용품들도 그 남자가 좋아해서 아내가 구입한 거였다고. 그때부터 저는 온몸이 떨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애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고 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데 그 상황에 무슨 기회가 있을까요? 어린 남자 만나고 다녔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외도를 한 여자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니 체면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아이들과 처가 쪽에 말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전에는 건물 관리를 아내가 도맡아 해왔는데 이젠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건물 관리를 제가 인수인계 받고 직접 관리하게 되었죠. 어제까지는 어디 방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월세 들어오는 통장을 살펴보다가 유독 203호 원룸 사는 여자가 3개월이나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은 걸 발견했죠. 그래서 오후 늦게 찾아가 봤더니 때 아가씨가 방금 잠에서 깬 얼굴로 짜증을 내며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저씨, 자고 있는데 왜 자꾸 문을 두드리세요? 딱 봐도 업소에서 일하는 나가요 아가씨처럼 보이더군요. 저 그냥 아저씨 아니고 여기 집주인인데요. 그랬어요? 집주인이면 세입자 자고 있는 방, 쳐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워도 돼요? 아니, 제가 아가씨가 자고 있는지 남자랑 같이 뭘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볼 일이 있어 찾아온 것뿐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무슨 볼일인데요? 다짜고짜 잠을 깨웠다며 저한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냅니다. 아가씨? 보증금도 2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3개월이나 월세를 안 내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면 되잖아요? 누가 안 준대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내용 증명 띄우고 쫓아낼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성질만 내던 태도를 돌변하여 고개까지 푹 숙이며 죄송하다면서 아저씨 잠깐 들어와서 시원한 주스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고분고분하게 대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저씨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3달치는 몰라도 꼭 한 달치 임대료는 드릴게요. 그리고 밀린 월세도 한 달 안에 꼭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며칠 뒤 그 아가씨가 연락이 와서는 월세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 자기 집으로 내려와 달라더군요. 203호 문이 열리고 아가씨가 마중 나오는데 그녀의 옷차림에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호랍이 50대 아저씨가 버틸 수가 있었겠어요. 월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말아주는 소맥 몇 잔에 기분이 해벌레 해가지고 그날 203호에서 뜨밤을 보내고 말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공과사는 분명히 하자면서 203호 아가씨에게 월세를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저씨 그날 밤 앞으로는 저한테 월세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 거고요. 무슨 소리야 아가씨. 그때 소맥하도 말아주고 하룻밤 실수하긴 했어도 내가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한 달치도 아니고 앞으로 지내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더니 그럼 아저씨가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던지 하라면서요. 그럼 자기도 아저씨가 월세 안 준다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술상까지 차리라 하고 앞으로 월세 안 줄 거면 다른 거로 갚으라고 했다고 협박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네요. 제대로 당하고 말았네요. 어찌되었던 50대 아저씨가 30대 아가씨 집에서 하루 외박한 것도 사실이고 밤늦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소매까지 말아먹은 것도 사실이니깐요. 이후부터는 할 달 월세가 40만 원인데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아가씨가 양심은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쉬는 날에 소맥 한 잔 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네요. 이거 제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원룸 관리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 여러분 자나깨나 여자 조심하세요.